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희의 논 정준희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를 막 일상적으로 즐기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학창 시절에 형성되었던 좀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미디어가 스포츠를 상업화시키고 연예 산업처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과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름지기 스포츠는 눈으로 소비하기보다 몸으로 즐겨야 하지 라든가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시민의 체육이 더 중요해 라면서 꽤 그럴싸한 명분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운동장에서 직접 뛰기에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달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부상 위험이 있어서 이른바 생활체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업적이고 대중화된 스포츠를 보는 게 재밌죠.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감독의 절묘한 전술이 어우러지는 광경에 매료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게다가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적절한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잡아내는 아주 멋진 장면들과 경기의 이모저모를 콕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해설을 들으면 스포츠를 즐기는 맛이 2중, 3중으로 배가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너무 각지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둥글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모로 미덕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 지금의 저는 적당히 제 일상이 침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흥미로울 법한 스포츠 중계를 미디어를 통해 종종 즐기곤 합니다. 실은 유학 시절에 접했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관람 및 시청의 즐거움과 축구 월드컵 중계를 통해서 누렸던 기쁨과 환호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후반 90분 내내 단 한 치의 한눈파리도 허락하지 않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스포츠, 축구. 이 스포츠의 진정한 장점은 무엇이고 이걸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논객 여러분들 역시 궁금해하고 또 하고 싶은 말씀들 무척 많으실 겁니다. 금요 초대석으로 만나는 오늘 정준희의 논은 바로 그 축구 보는 즐거움에 관한 겁니다. 친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모시고 정준희의 논 71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뉴스공장 식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이죠. 박문성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그 화면으로만 뵙고 네.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왜 축제할 때 거기 왜 그 뭐죠? 그 공연할 때 있잖아요. 아, 네네. 더 뷰티풀. 예, 네네. 거기서 멀리서 잡히신 얼굴을 아, 그러게. 못생긴 얼굴 잡아주셔가지고, 네, 당황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논의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초대석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은 스포츠라든가 뭐 영화 배우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종종 모시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약간의 소원수리성 성격도 있습니다. 뭔가 싶으시죠? 예. 뉴스공장에 나오셔서 말 짧게뿐이 할 수 없었던 한을 좀 푸셔라. 아, 예. 그 사실 아침마다 김어준 공장장의 그 이 독재가 너무 그 총량이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밀란들이 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예. 아니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요즘도 그렇고 이게 뒤에 밀려가지고 또 하게 되는 코너인 경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스포츠 여러 개 종류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막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막 집중해서 듣기는 좀 어려웠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간도 뒤로 미뤄졌고 시간도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예. 요즘은 뭐 축구나 야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항상 체조하러 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조하시죠. 집에서는 좋아합니다. 야, 너 아침에 방송하고 보면 건강해졌다. 예. 네. 뭐 아쉬움이 그래도 있으실 텐데 매번 나오실 때마다 막 전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지는 않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축구로 일을 하고 또 축구는 뭔가 계속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또 축구를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운동이 갖고 있는 그 미학도 있겠지만 또 축구를 비판적으로 보는 스포츠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것도 있죠, 다양하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또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별로 안 주셔가지고 예, 속상하긴 했었습니다. 예, 오늘 충분히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해설위원이라든가 이게 말을 물론 많이 하시고 분석 비평하고 말을 또 많이 전달하시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창구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칼럼도 쓰시고 당연히 뭐 해설도 하시고 네. 어떤 창구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라는 걸 하기 전에 모든 게 다 힘든 것 같긴 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말을 하거나 축구를 혹은 축구를 글로 쓰거나 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일 텐데 그게 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이 갖고 있는 맛이 있는 것 같고 또 말은 말이 갖고 있는 또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도 책을 한 권을 쓴 적이 있는데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글 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예, 예. 만약에 200페이지짜리 책을 쓰려면 거기에 곱하기 정도의 내가 고민과 치열한 어떤 게 없으면 쓸 수 없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는데 그래서 일단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데요. 요즘은 확실히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또 그게 서로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칼럼을 쓰거나 혹은 뭐 TV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일방통행이었던 것 같아요. 귀를 열어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들으세요. 라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의사를 얘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어떤 댓글들을 통해서 서로가 계속 주고받죠.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해요. 뭐 하다가 이거 뭐예요? 그럼 바로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또 궁금하다는 거 바로 또 대답도 해드리고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어느 게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재밌는데 예, 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뭐 유튜브와 같이 서로가 소통이 가능한 그런 매체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소통이 가능한 거, 이게 저희도 이제 유튜브 할 때 뭐 맨날 늘 달리는 단골 댓글이 이거 라이브예요? 맞아요. 예. 이거잖아요.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라이브가 말 그대로 실황 중계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그 정보를 접하는, 늦게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거지만 요즘에 라이브예요는 저도 댓글 쓰면 누가 읽어줘요라든가 내 거 보나? 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채널을 네.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처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통은 하는 거지만 되게 소극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댓글이나 아니면 실시간에 어떤 글을 써주시면 네.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있고 또 거기 멤버십 분들도 있고 네, 네. 이런 분들의 생각을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이분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를 전달해주는 객체가 아니라 여기에 멤버십을 하고 계시고 구독을 하고 계시다는 개념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처음에 할 때는 몰랐어요. 예. 또 제가 하면 그냥 이렇게 와서 해주시겠지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큰 깨달음을 좀 얻고 그래서 요즘은 모든 걸 할 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하면 피드백을 주시면 바로 한다든지 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요즘 이런 플랫폼이나 채널이 갖고 있는 특징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른바 레가시라고 부르는 이제 기성의 언론이나 미디어에 이제 익숙해 있던 분들 또는 젖어 있던 분들은 이게 유튜브로 나오시면 처음엔 되게 적응을 잘 못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수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도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관심인 경우에 이게 감당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두 가지 길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각성하고 이제 내가 좀 더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자. 이 부류가 있는 반면에 네. 다수는 이제 흑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되게 막 미워하거나 네. 아니면은 좀 과하게 좀 오버한다 그럴까? 맞아요. 이렇게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예. 제가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모든 뭐 이 미디어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미디어가 뭘까 할 때 사실 교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글도 많이 보고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너무 공감하는 거,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잘해보자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이렇게 흑화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 야!
야 유튜브 야 이상한데야 거기. 야 그거 귀도 기울이지 마.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너무 이렇게 또 극단으로 가버리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게 달순의 라이브 네. 있잖아요. 이게 또 어지간한 관심을 넘어서는 분들이 오시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면 때로는 야 이게 내가 좀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짜증이 난다거나 약간 상처 입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없으세요? 있는데 있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언제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혼자 할 때는 그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냥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그냥 결과를 이렇게 좀 뭐 이런 거의 느낌이었다 한다면 실시간으로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모든 걸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실시간으로 뭔가 잘못한 수정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한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튜브를 매우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번아웃이 좀 빨리 오는 네, 것도 예,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새로운 걸 기획해야 되고 예.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힘들 때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지금 구독자 75만이 좀 예. 넘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야 니네 채널 내가 관심 있어. 너 얘기하는 거 관심 있어. 예.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항상 네.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해 마땅하죠. 네. 네. 그게 과거에 보면은 이제 방송에서 늘 끝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의례적으로 하는데 저도 그걸 거쳐가면서 느낀 게 이게 정말 감사해서 감사했던 건가? 방송 문법 같은 방송 거죠. 문법이죠. 네네. 네. 왜냐면 직접 대면하는 느낌이 잘 안 드니까.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확실히 반송도 많이 되고 이 고맙다는 느낌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이제 혹시 뭐 그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요즘 축구 쪽에서는 뭐가 유튜브가 많이 있냐면 경기를 할 때 저작권 때문에 화면을 송출할 그렇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경기를 같이 보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네, 입중계라고 네, 하는데 네. 그냥 나와서 저희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입중계로 되게 많이 하는데 음. 저희 아내가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뭘 이해를 못했냐면 입중계를 하게 되면 경기 전 후 다 합치면 3시간이 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3시간 동안 저 하나 나와요, 얼굴이. 제가 가끔씩 말 정도 하는 거죠. 예. 와이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걸 왜 봐? 음. 손흥민이 거기 나와, 예. 뭐 경기 화면이 거기 나와.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얼굴을 3시간 동안 본다고? 당신의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들어? 그것도 이해 안 되는데 두 번째 더 충격은 저희 아내는 뭐였냐면 근데 왜 사람들이 슈퍼챗을 쏴? 예. 왜 돈을 거기다 보내줘? 예. 이건 뭐야? 음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걸 왜 볼까? 여기다가 왜 슈퍼챗이라고 하는 걸 또 보내주실까? 그래서 제가 저도 막 하다가 이제 요즘 우리 친구들 그걸 많이 보시는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보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들이 저에게 명쾌한 해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뭐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 때는 대학생 때는 축구 경기 월드컵이나 이런 중요한 경기 있으면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이나 이런 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호프칩 이런 데 해가지고 막 해서 봤지. 그랬더니 우리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경기는 따로따로 요즘은 거실에서도 같이 경기를 안 본다고 TV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 방에서. 예. 요즘은 또 중계 자체를 핸드폰 같은 거로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각자 파편화되고 개인적으로 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같이는 뭔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어떻게 봐야 되지? 난 따로따로 내 방에서 혼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달순회를 들어가 보면 나처럼 혼자 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댓글로 야, 이 장면 어때? 이 장면 어때? 떨어져 있지만 같이 보는 느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그 위원님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호프집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들어와서 모여서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 개념이라 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거군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근데 돈은 왜 내? 그것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근데 돈은 왜 내? 그랬더니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왜 내? 그럼 친구들끼리 호프집 모여서 막 맥주 마시면서 응원하고 봤어요. 그럼 돈 어떻게 계산합니까? 친구들끼리 나누지. 저희도 나눠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이게
시대가 다르고 방식은 좀 다르지만 같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보려고 하는 약간의 몇 가지 본질 예, 예. 같은 건 비슷하구나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네네. 얘기해 주셨고 그 분도 아마 되게 본질적인 걸 되게 잘 짚은 것 같고 네네.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심리겠죠. 그렇죠. 특히나 스포츠는 같이 보는 게 정말 재밌는데 매번 모여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대학 때는 보면 이제 사회과학 서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근처에 있는 다 서점에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낙서판 같은 거 네, 다 있으면 오늘은 누가가 모여서 술 마시고 있나 이런 거 보는. 예. 근데 아마 달순의 라이브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거기 있는 거 맞지? 응? 맞아요. 나도 한번 가보자. 예. 맞아요. 이런 마음이 되게 크게 작동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딱 그런 공간의 예.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확실히 이게 요즘에 축구도 워낙 또 여러 스포츠 중에서 축구는 정말 전문적인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거의 뭐 이른바 오타쿠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열중하시는 이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이분들 사이에 가장 큰 이렇게 논점이랄까요? 쟁점이 뭡니까 요즘은? 축구 관련해서 예. 요즘 뭐 월드컵 시드 배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포괄적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근래 한 1년 정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축구와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인 것 공정.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축구협회가 지금 현재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뽑을 때 예, 예. 이게 공정한 건가? 이게 가장 큰 화두인데 이제 거기에는 금방 말씀해 주셨던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던 축구협회나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던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심리가 좀 있어요. 축구 알아? 예,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축구 알아? 뭐 팬들이건 미디어건 간에 그렇죠. 예. 모르잖아 축구. 그리고 이 결정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거야. 축구는 우리 거야. 예. 이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못마땅해도 뭐 그런 거지 뭐. 네.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군들이 쫙 리스트가 공개됐었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그 감독들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하는 걸 축구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의 독점성들을 소수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풀리면서 관심 있으면 수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리스트로 올라왔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예. 면접 볼 수 있는 동등, 그러니까 뭐 어떤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홍명보 감독에게 와 같은 똑같은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 후보군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들에게는 면접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줬고 왜 홍명보 감독에게는 밤 10시인가 11시인가 그 늦은 시간에 집 앞에 빵집에 찾아가서 만난 걸 면접이라고 하지? 예. 이게 어떻게 페어하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전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거기서 뭐 사과를 하거나 물러나가를 넘어서서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회장을 하십니다. 예. 사선에 성공하죠. 예. 여기서 축구 팬들이 굉장한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혹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기업에게 뭔가 제품이나 상품을 잘못 만든 기업에게 소비자들이 계속 항의를 했는데 귀를 닫고 기업이 듣질 않아요. 뭘 바꿔주지 않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 기업과 제품을 상품을 사지 않는 거죠. 불매하는 것. 그래서 요즘 저도 이쪽에 한 2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와 관련한 것을 이렇게까지 불매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되게 독특한 현상 같아요. 예. 미워도 대표팀은 보자. 왜냐하면 대표팀은 워낙 멋진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손흥민이, 이강인, 뭐 김민재 다 워낙 많으니까 다 볼 텐데 그런 선수들은 너무 좋지만 축구협회와 대표팀이 미워서 안 봐요. 와, 이 소비자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축구에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동향으로 이제 종종 보긴 하는데 확실히 그 화제성이라든가 대화의 수가 줄었어요.
이른바 국대끼리의 어떤 A매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예전에는 뭐 한번 경기하면 확 하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고 그랬는데 그냥 그게 뭐 비아냥이 됐건 실망이 됐건 아니면 뭐 칭찬이 됐건 뭐건 간에 언급 자체가 되게 줄었다. 그거 좀 신기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맞습니다. 배경에 이제 그런 정서가 분명히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네. 상처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많이 느껴요. 대표팀과 관련한 어떤 주제는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네. 월드컵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고 네. 우리 조추첨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지금 미디어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진짜 아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심각성을 그 문제를 야기했던 그 분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옛날 마인드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축구 알아?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야, 월드컵에서 성적 내잖아. 다 돌아와. 그렇죠. 네. 시대를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지금 축구협회에 등을 돌린 건 홍명보 감독이 부족하다가 아니거든요. 성적이 안 난다가 아니거든요. 네.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공정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공정이 왜 중요해 이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스포츠는 결과야. 그렇죠. 결과는 다 바뀌어. 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결과만 잘 나오면 되고. 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짚으니까 해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성공한 다음에 사선에 연임에 성공한 다음에 소통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인스타에 예를 들면 뭐 정몽규 이름으로 삼행시 찍기. 축구. 저는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미디어 전공이지만 PR이나 홍보 전공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관장들이 나와서 기관 홍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 얼굴 나오면 자기야 좋지.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데 물론 이제 지금 축협 회장이야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알려진 분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마음을 읽는 데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그렇죠. 마음을 읽고 시대를 읽는 거에 대해서 예. 잘못되어 있다. 제가 사실 정몽규 회장 체제를 비판했던 건 사실 뭐 정몽규 회장이란 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몽규 체제는 회장 체제는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제가 받게 됐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시대에 80년대식의 어떤 대기업 총수에게 자리 하나 드리고 후원금 좀 받은 그렇죠. 다음에 네. 박수 쳐주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CEO가 아니라 추대하는 그래서 뭔가 그냥 거기 자리를 빛내주는 게 하나의 어떤 타이틀로서만 존재하는 총재, 예. 회장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뛰어난 자원들 그리고 이렇게 여성적인 팬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그냥 막 자리 자체가 좋아서 오는 어떤 추대받는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일을 하는 전문가가 와서 여기 있는 사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기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제가 축구협회 비판을 막 했더니 한 번 축구협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좀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알지만 우리 정 회장님 지금 연봉도 안 받고 무보수리라는 걸 알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올드하다고 그랬어요. 돈을 지금 안 받는 거를 치적이 하나로 내세고 있거든요. 그게 왜 치적이냐고 얘기했어요. 받을 거 받고 제대로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왔었어요. 지난번까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돈 안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주 5일 일을 하고 대신 연봉 50억 드리면 안 되냐. 능력이 있다면. 그 대신 얘기를 해야죠. 50억 드릴 테니까 500억 벌어다 주세요. 그 돈으로 한국축구 유소년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돈을 안 받는 게 지적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지적이고 그거 갖고 결과를 내야 지적이겠죠. 그래서 아직도 딱 80년대거든요. 대기업 총수에게 탁 회장 하나 주고 일 안 해도 돼요. 타이틀만 걸어주세요. 그거를 지금 30년, 20년이 지나도 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 체제도 답답하지만 사실 이 축구협회의 국제적인 연맹체가 FIFA 아닙니까?
피파 최근의 모습 옛날에도 그랬는데 최근의 모습 보면 더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사실 좀 들어요. 아, 나빠요. 예, 예. 나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고 부끄러워요. 아니 우리가 그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그런 뭐 문제에 대해서 막 제기를 세게 할 때 예. 국회에서도 하고 팬들도 하고 많은 우리 분들이 하실 때 정가보도처럼 축구협회가 들고 나왔던 게 뭐냐 방패막이 뒤에 숨었던 게 뭐냐면 저희 자꾸 뭐라고 하시면 피파가 외부의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축구협회에 압력을 가했다. 예. 라는 것으로 피파가 해석하게 되면 예. 저희 제재 내립니다. 제재는 뭐냐? 월드컵 못 나오게 나온다. 합니다. 예. 그러니 그만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피파들이 숨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도 부당한 것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파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예. 아니 만약에 정치 권력이 들어와서 회장을 바꿔치우고 재정권에 손대면 문제겠지만 비리가 일어났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여하튼 그때 축구협회가 숨었단 말이죠. 그리고 축구협회 피파는 은근히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둘이 짜고 액션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도 얄밉긴 했지만 그래 그러다 치자 했는데 이번에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미국을 포함한 멕시코, 캐나다, 북중미 공동 개최인데 예. 와 힘 있는 트럼프 옆에 딱 붙더니 그런 랩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랩독도 아니 왜 평화상을 왜 줍니까? 예. 피파가.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난해 했던 게 축구협회 했던 게 외부 권력 어쩌고저쩌고 뭐 정치계 뭐 이런 게 진짜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처음에 조추첨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추첨을 하면 원래 월드컵 본선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뭐 축구협회 관계자 감독들이 와서 예. 다 합니다. 하는데 이란 관계자들을 불허한 거예요. 입국을. 이거야말로 순수하게 그냥 이란 대표팀 감독인데 예. 이란 축구협회 회장인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뭐 악의축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진짜 피파가 나서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야말로. 예. 근데 그때는 또 아무 말도 안 해. 정말 그러니까 창피해요. 국제기구인데 그래도 맞습니다. 예, 국제기구가 가지는 한 국가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계라는 건 좀 다른 거여서 국가 대 국가 할 때 이제 국익도 생각하면서 약간 아부도 해주고 얻을 거 얻어내고 이러지만 국제기구가 한 국가의 수장에게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얻어야 되는 게 뭘까? 이게 협회 차원의, 그러니까 연맹 차원의 문제일까? 아니면 개인 차원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상황이었었어요, 사실 그 장면이. 일단 저는 그거 보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힘이 굉장히 세나 보다. 그럴까요? 좀 얼마나 힘이 세면 피파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엄청난 저희는 문제죠. 월드컵을 계속 지켜보면서 피파 진짜 그래서 되게 거만해요. 네, 예. 저는 월드컵을 2002년은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빼더라도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 최근에 5번의 월드컵을 모두 현장 가서 중계를 했는데 피파 관계자들이 다 입고 피파 써 있는 옷을 입으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네, 네. 뭐든지 피파 그 사람의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가 될 네.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피파가 이렇게 깽깽깽깽 되는 거 보면서 일단 트럼프가 뭐지 싶었고 예. 또 하나 사실 우리는 아직 그런 스포츠와 관련한 탐사 보도 네, 예. 혹은 그렇죠. 뭐 다큐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 다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멋진 선수의 운동 장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 좀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영국에 계셨었으니까 예. BBC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예전에 봤던 것처럼 피파의 검은 손 뭐 이런 예, 비슷한 맞아요. 게 있었는데 예, 예. BBC가 만들었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피파가 어떻게 이렇게 권력화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검은 세력과 결탁했느냐.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다룬 걸 보면 전 느끼는 건 이게 우리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인데 다친 조직이 얼마만큼 부패할 수 있고 네. 얼마만큼 권력에 추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피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이번에 보여준 사례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귀족 노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귀족 협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회가 전형적으로 대부분 사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가 이제 좀 전환을 해서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하면 좀 이렇게 세련돼지는 거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현재같이 이렇게 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기업으로 치면 독점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닫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평균의 수렴을 못 해요. 어떤 얘기냐면 스포츠가 보면
이 위아래 선후배 구조도 굉장히 있고 강하고. 예. 뭐 어디서 운동했어라고 하는 그 그쵸. 이 예. 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조직들이 만들어내죠. 관계들이 다 형성되고 협회 그 또 해당 종목의 협회는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장을 어떻게 뽑느냐? 다 간접 선거, 체육관 선거잖아요. 축구협회 그 엄청난 권력의 수장을 뽑는데 200명 모여요. 네. 이거 마치 80년대에 전두환이 했던 그렇죠. 체육관 선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편견을 수렴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 아니 그런데 우리가 87년을 통해서 직선제를 개헌을 이제 쟁취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걸 직선제로 하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 예. 왜 스포츠는 안 하냐는 거죠. 이 우리 시대가 이미 3, 40년 전에 했던 걸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군대에서 요새 폭력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난리 나겠죠. 네. 스포츠계는 일부지만 여전히 폭력이 남아있어요. 음. 아니 어떻게 군대가 먼저 그래도 모든 게 폭력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스포츠가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쵸. 군대보다도 더 오래 가더라고요. 네. 왜 그러지? 철저히 닫혀 있어서 그렇죠. 군대는 그래도 들여다보는 눈들이 많죠. 예.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감시를 하죠. 네. 스포츠는 감시를 하는 곳도 감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폭력이라든지 혹은 부정이라든지 혹은 권력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의 흐름도 이제 알고 그들의 어떤 의지도 좀 대변하고 그러면서 좀 쓴소리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게 변화에 되게 중요한 동력이 돼야 되는데 권력을 쥔 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건 그나마 아마 좋은 말씀일 거예요. 뒤에 가서 그거 한번 어떻게 해야지 저거 뭐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나쁘게 하는 말로는 이제 선동하고 다닌다라든가 대중 추수 대중들의 마음만 만져가지고 저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또 깎아버리는 식으로 또 이렇게 많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들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보면 제가 지켜볼 때마다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이 업계라는 게 어떤 건지 아는데. 좁죠. 좁고 그래서 예. 정확하시네요. 역시 네. 확실히 교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저는 되게 근데 좀 치사해요. 좀 정말 좀 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서로 싸울 때 요즘 뭐 총칼로 싸울 수는 없으니 이렇게 말로 싸우는 건 좋아요. 그리고 네. 가끔씩은 메시지를 내올 게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 그렇죠. 비열하지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내용 갖고 싸울 수 없으면 제가 원래 나쁜 애야. 제가 원래 후진 애야. 쟤는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저런 거야. 그렇죠. 뭐 이거 좋아요. 저한테도 별 얘기를 다 하고 걸 다 들립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싸우더라도 밥그릇을 뺏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축구협회가 어쨌든 축구 쪽에서 자기네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네. 그런 데에는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는 문제들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렇죠. 뭐 한단 블랙리스트죠, 말이죠. 뭐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 갔을 때 회장이나 감독 앞에서 그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왜 그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축구가 가도 되나?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멋있는 얘기 같고요. 뒤에 좀 쪽팔렸어요. 네. 예. 제가 살아온 정말 딱 절반을 축구 쪽에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른 일 좀 하다가 축구 쪽에 와서 계속 살고 있는데 25년을 축구 쪽에 살아왔는데 그 제 앞에서 문체부 위원분들이 이렇게 문체위 위원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하고 오가는데 이게 거기에서 마음이 막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25년을 살아왔고 그 공간의 수장이고 뭐 어떤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뭐 결정단위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저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나 혹은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제 25년이 부정되는 느낌이고 되게 창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건 아니잖아. 이건 뭐지? 내가 누군가 야 니네 축구협회 왜 그래? 정몽규 회장 왜 그래?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오전에는 사실 뭐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지만 가만히 있다가
후반전에 물어보시길래 얘기했던 게 그거였는데 네. 저는 일단 너무 창피했어요. 음. 우리의 지금 축구의 현실 자체가 창피했고 두 번째는 축구 쪽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민분들 혹은 팬들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누군가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날이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살면서 어느 날보다도 많은 연락과 문자를 받았던 날인데 네. 저는 왜 그렇게 큰 반응이 일어났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멋진 말을 해서가 아니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저 얘기하고 싶었어.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거야. 저게 어떻게 공정해? 저게 어떻게 올바라? 저건 2선만 하면 그만하기로 했는데 왜 3선 4선을 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저거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답답했던 건 그런 거죠. 네. 참 정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바쳐 일해왔던 이곳이 바로 그냥 만천하에 얼마나 이른바 후졌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게 이걸 다 옹호해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뭐 나가가지고 같이 손가락질하기도 그렇고 다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다. 라는 거를 읽어주는 분들이 전 있는 게 그리고 그걸 전달해주는 분이 있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아유, 예, 제가 감사하죠. 그게 그렇게 쉬운 발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데 하고 나서는 왜 했지 싶기도 하고. 가는 날 우황청 씨 2개 먹고 갔던 날이에요. 살면서 제가 그런 데를 갈 줄 몰라서. 네. 근데 그날 근데 동시에 저희 아내에게 되게 고마운 날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에서 연락 왔을 때 나와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아내에게 처음에 상의를 하죠. 집안에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 얘기는 네. 나가면 이혼한다. 오. 네. 네. 근데 이제 의중은 알았고 제가 사회 나가서 이렇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하는 몇 분의 계시는데 여쭤봤는데 한 4분 정도 물어봤는데 이게 반반 갈리더라고요. 반은 야 좁아 세상이 너 축구엔 더 좁잖아. 너 거기 가서 이렇게 탁 하는 순간 너는 이제 그 관계가 딱 그렇죠. 너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갈라지는 거야. 큰 문제 아니면 안 나가도 괜찮아 이러고였고 반은 너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있잖아. 써왔던 글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필요해서 대기관인 국회에서 널 불러서 국민의 이야기를 대표로 들어보겠다는 건데 네가 안 나오면 네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약간 신뢰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네가 필요할 때 용기 없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네가 해왔던 건데 불러서 얘기하는데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해. 그래서 그 2가지 갈등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무릎 꿇으셨나요? 갈게 했죠. 예. 그랬더니 와이프가 거기서는 2번은 말리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갈 거야? 그러더니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예 아니요만 대답해.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사달이 벌어진 거죠. 예, 예.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엄청난 문자와 연락이 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와이프 걸 제가 먼저 확인했죠. 네. 그랬더니 3개가 딱 써 있더라고요. 왜 저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오늘 누구랑도 연락하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예. 집으로 바로 와라. 집에 딱 갔더니 그날 저녁을 잊지 못하는데 바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내가 맥주를 이렇게 한 병을 해놓고 이렇게 잔을 해놓고 딱 앉아. 저는 완전 혼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따라주더니 저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게. 잘했어. 이게 이제 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축구에서 끝났어. 근데 그냥 뭐 말이지만 예. 내가 먹여 살릴게. 괜찮아. 너무 고마웠어요. 어. 어떤 말보다. 감동하셨겠네. 뭐 잘했다 이것도 아니면
뭐 내가 먹여 살릴게. 네. 그래서 그날 저녁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같은 느낌인데요. 뭐 저는 뭐 대기업 다니진 않습니다. 예, 사고를 치신 정도에서는 정도로 예. 분양 사기도 한번 당해보긴 해야 되는데. 훌륭한 이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랄까 거부받거나 그 관계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틀어지거나 이런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대의 명분에 맞춰서 올바른 선택을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거를 같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이게 꺾기가 되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복원이 안 되는 게 저거더라고요. 보니까 빙정상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빙정상하는 건 내 자존감이 건드려져 버렸다는 건데 내 존재를 부정하거나 존재를 낮춰버리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존재니까. 그래서 반대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존재감을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갑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영역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죠. 감정적으로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그게 뭐 많은 팬분들은 강문성 해설위원님의 진심도 알고 실력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변함없이 물론 당연히 지지하고 이제 어떤 분은 더 강하게 지지해 주시고 그러겠지만 네. 앞으로의 파도는 아마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뭐 감당하든지 뭐. 근데 이게 바로 그게 또 나오는 측면이 뭐 개판이 파벌이니 뭐 이런 게 워낙 뭐 어디 가나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더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른바 적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커리어 길을 밟아오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말 그대로 선수 출신이라든가. 네네네네. 뭐 그게 언제나 뭐 모든 것은 다는 아니지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빌미를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거치고 오지도 않았고 뭘 했어? 제가 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축구로 입문하신 게 그 기자, 그렇죠? 이렇게 잡지 기자, 축구 전문 잡지 기자를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해설위원으로 이제 가신 거잖아요. 요 길을 이제 걸어오신 거라서 실제 필드하고는 사실 되게 거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요 업계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시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것들을 혹시 그러니까 뭐 차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차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편견에 시달렸다든지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만큼의 뭐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1세대라고 하는데요. 제가 비선수 출신의 해설위원 1세대여서 그때는 저 왜 축구도 안 했는데 저거래 라기보다는 신선한데? 이게 좀 더 반응이 컸던 상황이어서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왜 그랬냐면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그랬어요. 아하. 예. 2002년 월드컵 전에는 우리의 해설은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어땠냐면 뭐 요즘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하면 국뽕 해설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 해설이라고 하는 게 월드컵 예선 월드컵 이런 이제 큰 단위로만 컸기 때문에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월드컵을 해설을 해도 우리가 중요하지 다른 나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뽕 해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상대가 이제 같은 태클을 들어가요. 우리는 처음에 막 이렇게 우리가 딱 태클을 들어가요. 그러면 상대부터 할게요. 상대가 막 태클 딱 들어오면 우리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축구를 어디서 배웠나요? 근본 없는 태클. 저런 거는 동업자 정신에 어긋나다. 저는 심판이 바로 지금 카드를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근데 10분 뒤에 우리가 똑같은 강도로 딱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톤이 바뀝니다. 상대 흐름을 끊는 적절한 태클. 그렇게 해도 정말 무난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또 혼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니까 우리나라만 해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는요. 독일은요, 스페인은요, 이런 사람을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기존의 공급을 가지고는 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제가 20대였으니까 20대 이런 사람들 중에 축구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제가 그때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체육계가 조금은 더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권력구조 이거 말고도 예. 이거를 그 해당 종목들이 혹은 뭐 전체를 묶어서 그게 스포츠 산업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생각 자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영화 산업이라고 부르면 배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화 산업을 구축하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감독님들도 계실 거고 카메라, 음향, 뭐 무대, 뭐 굉장히 많은 뭐 극장을 또 뭐 유통 구조부터 다 있겠죠. 이런 걸 우리 당연히 이거는 그게 전체가 영화 산업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스포츠는 어떤 게 있냐면 선수들을 위한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축구 산업 이러면 선수들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니면 이 축구 산업에 들어와서 뭘 한다는 게 약간 지금도 이런 거예요. 네. 배제나 혹은 이렇게 밀어내는 게 좀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렇게 멀리 두죠. 네. 뭐 축구 해봤어? 어디서 해봤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 축구 잘 모르잖아. 근데 축구 산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를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 정도만 있어도 예.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팅, 축구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렇죠. 스포츠 미디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디어 전문가이지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미디어 전문가가 돼. 각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스포츠는 우리 거, 우리가 다 해야 돼. 예. 이러니까 커지질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 비단 제 뭐 이 해설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을 더 열어야 된다. 예. 이거는 이미 유럽에서 다 그런 거고 그렇죠. 모든 데가 그러는데 비단 우리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예. 특히 스포츠가.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었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우리나라 축구 경기 볼 때야 그냥 이른바 스포츠캐스터 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시고 예전에 한 분 정도만 해설위원이었다가 지금 두 분이 이제 하시는 경우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선수 출신의 이제 해설위원이 좀 유명하신 분이 앉아서 얘기해주는 그런 방식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다가 영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BBC에서 하는 그런 스포츠 중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게 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스터 자체도 이제 이 축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이고 선수 출신의 옆에 커멘테이터도 있고 이른바 해설위원이죠. 중간 하프타임 가면 딱 고수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분석하고 잘 이렇게 풀어주고 중계도 보면 되게 조용조용하게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 딱 전술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게 물론 시대에 따라 변천해 오긴 했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게재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성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게리 리네커가 해설해 주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막 맞아요.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딱 결합됐을 때 느끼는 BBC MOTD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꽤 오래전부터도 사실 한 건데 네. 우리 그 굉장히 발전된 축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냥 캐스터 해설위원 정도의 방식이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건 일단 그 산업 규모의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유럽은 특히 영국은 뭐 그 자체가 워낙 크니까 사람을 곳곳에 막 넣어도 그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좀 작은 게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미디어, 그러니까 과거의 미디어는 이제 TV죠, 중계는. TV는 그런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축구 경기 딱 90분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만약에 1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편성팀에서 아마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 프리게임 쇼하고 하프타임 쇼하고 리브 게임 쇼를 하려면 예. 앞뒤로 1시간 중간에 그렇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다 편성팀에서 수지 계산 안 나온다고 못 하겠을 겁니다. 물론 BBC 같은 데는 하죠. 그리고 다른 데도 스카이 스포츠라는 이런 데도 규모가 있으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시장 규모라든지 또 방송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때는 못 했는데 요즘 사실 한 근 몇 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TV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편성에 제한이 없는 OTT와 같은 쪽에서. 데 갑니다. 예. OTT는 제한이 없으니 그렇죠. 진짜 1시간 뭐 다 붙여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팬들이 약간 갈증이 해갈되고 있는 것도 좀 예. 있습니다. 예. 물론 퀄리티를 얼마큼 높일 것인가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발해왔던 경기 전에도 한번 얘기해주고 끝나고도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OTT에서도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예 해설을 그냥 안 하고 경기장 분위기만 딱 전달해 주는 정도로 심플한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애들 잘 모르는 애들이 보는 방식 똑같은 경기인데 버전이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요즘에 VAR 같은 게 있으니까 심판 출신의 해설위원들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게 어떤 수준의 반칙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미디어가 바뀐 만큼 확실히 좀 다채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게 충분히 흥미로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해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현장만 들을래. 네, 난 자꾸 예. 말하는 거 싫어. 어허. 딱 들으면 막 와 이런 거 내가 마치 현장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냥 나는 그냥 어차피 해외 축구니까 그 현지에서 하는 영어 코멘터리를 들을래. 예, 예. 선택할 수도 있고. 난 한국어 해설 들을래. 아니면 그럼 탭 만들면 돼.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그렇죠. 없습니다. 예. 사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팬들끼리 와서 그냥 막 서로 싸우는 거 들을래. 그거는 선택하면 돼. 그래서 요즘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TV 매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 매체 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런 형태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제안을 받거나 이제 그럼 컨설팅을 하거나 같이 논의를 하거나 이런 식의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시나요? 방송이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게 다양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같은 거 이렇게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박문섭 해설위원 한번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편성의 방식을 좀 바꾸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다 앉히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한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진 않은가 보죠? 저기 축구협회가 쫓아낸 다음부터는 왜 자꾸 슬픈 얘기를 자꾸 아시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의지 있고 재주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내서 맞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게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요즘 이렇게 젊은 PD님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워낙 많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 안느냐의 문제지 저는 뭐 아이디어는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설위원 하시면서 이게 비선수로서 이제 1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설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약간 트렌드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과거에는 말 그대로 국뽕 해설이었다면 선수가 국뽕해주는 그러면 중간부터 이제 2002년 월드컵부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전술이라든가 각국의 상황들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 필요해진. 네. 예. 그 이후로 또 변화의 양상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그 다음은 약간 선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럽도 보면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건 선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 국뽕은 너무 이제 예전 얘기고 요즘은 정보 전술 이게 다 섞여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보면 대체적으로 북유럽들은 조금 조용한 편. 조용하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름 정도만 부르죠. 스티븐 제라드. 이 정도에서 끝내고 예.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가면 뭐라라라라 기회가 알죠. 그 이제 취향 차이고 예. 그 언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의 변화는 그러니까 전술과 정보를 설명해 주는 건 같은데 초창기 때는 좀 더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심플해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줄이는 방식. 제가 영국에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네. 방송국 사람한테 물어봤었어요. 영국 진짜 심플하게 하잖아요. 네. 거기는 혼자서 더 네. 하는 게 있으니까. 너네 왜 이렇게 별 얘기를 안 하냐. 이러고도 돈 받아 가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야 우리는 사람들이 웬만한 전술 웬만한 규칙 웬만한 정보 다 아는데 그걸 뭐로 다 얘기하냐. 중요한 순간에만 얘기하면 되지.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러네 예.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박정 선수가 맨유로 가고 예. 그 2005년이었나요? 예. 그런 이후로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 20년 않습니까? 정도. 20년 정도. 예. 그러면서 일종의 이거를 뭐 박성 사유화라고 해야 될까요? 박성을 보려고 처음에 박성을 봤던 분들이 맨유 경기를 보기 시작했고 그렇죠. 맨유와 싸우는 리버풀, 첼시, 아스날, 맨시티 이런 식으로 막 확장해 갔잖아요.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웬만한 정보들 많이 아세요. 예. 그래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멋지게 표현해 주는 게 그런 흐름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또 중간에 또 제가 발견한 약간의 특징은 이게 왜 피파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게 또 선수들 다 트레이드 해오고 감독 맞습니다. 정하고 막 약간 일종의 매니지먼트 하듯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략 플레이도 게임이 하고. 있고 예, 움직이는 게임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축구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반적인 어떤 지도를 좀 많이 그리고 되게 참여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서가 이제 축구를 보는 데에도 다시 역투형이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덕후의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저는 이렇게 영국에서 그거 볼 때 보면 게임에서 쓰이는 약간의 아이콘이라든가 이게 표현 방식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수 위치 표현해주는 그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게 게임이 만들어낸 건데 축구 중계로 그게 수입이 된다든가 이런 방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여서 확실히 이게 미디어가 변화하고 이게 다양한 어떤 그 팬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 축구를 실제로 선수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거꾸로 이게 작동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 자체가 좀 바뀌는 이 방식들도 상당히 좀 앞으로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오프닝 하실 때 예. 들었을 때는 스포츠를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했다. 난 생활 스포츠를 하지 엘리트 싫다. 아니신 것 같은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다. 그냥 겉으로 보면 변명과 이제 속으로 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우리 축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네, 예, 예. 너 축구 알아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아세요, 팬들도. 물론 볼을 뭐 선수처럼 차지 못하겠죠. 그만큼 패스는 못하겠죠. 하지만 축구를 보는 눈, 읽는 어떤 이 생각들은 못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싸잡아서 그냥 니네들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미디어도 그렇지만 뭐 축구 이 판에도 좋은 인재들을 훨씬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는데 자꾸 스스로가 밀어내버리니까 유럽 시장이 큰 게 그렇게 다양한 다른 영역 볼을 차지 않았어도 능력만 있다면 곳곳에 적재조소에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공을 안 찼는데 뭐 해설자까지는 지금은 용납하지만 만약에 프로팀 감독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혹은 국가대표 감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지금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용납 못할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유럽과 남미에서는 꽤 오랜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대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탈리아 아리고 사키 같은 경우는 신발을 팔던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나 감독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 모든 거를 기본 개념을 만든 분입니다. 예, 예. 근데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탈리아 쪽인데 기자 하나가 약간 이제 뾰루뚱했던 거죠. 너 선수도 안 했는데 네가 너무 전술에 대한 뭐 트렌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좀 난 이상해. 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아리우사키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타는 분은 이제 기수라고 하잖아요. 뭔지 알겠어 질문. 내가 대답할게. 그러면서 좋은 기수가 되기 위해서 꼭 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좋은 감독이 되려고 내가 꼭 선수 생활을 안 해도 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은 걸 좀 열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 스포츠 산업을 더 키우는 부피를 좀 키워주는 걸 좀 많이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많이 바라는 일인데 요번 그래서 월드컵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보타주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역시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다 보잖아 이럴까봐 또 걱정되는 면도 좀 있고 그래도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럼요. 네. 양가적 감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추첨 이제 유럽은 아직은 이제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공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한 조가 된 거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전망들을 워낙 많이 좀 하셨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네덜란드가 있고 이제 유럽에서 올라올 팀이 유력한 게 스웨덴이 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같은 조가 되는 이름값과 우리의 이름값을 멕시코나 남아공을 놓고 보면 낮죠 우리가. 그거는 뭐 다른 조도 보면 와 이 팀 우승 후보 아니면 뭐 이 팀 와 정말 세 이렇진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수월하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그럼 막 뒷골이 확 당겨요. 야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조편성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주로 멕시코인가요? 홈 멕시코는요. 홈 멕시코. 이번에 이제 월드컵을 자기네에서 하니까 진짜 완전한 여포입니다. 안방 여포예요. 그러니까 원래 멕시코가 축구를 잘하지만 홈에서 하는 멕시코를 우리가 원정 가서 이긴다?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사실 다른 경기는 원래 이제 제가 이런 평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망할 때 해봐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경기를 해봐야 알죠. 근데 뭐
이 멕시코 경기 홈 멕시코 우리가 원정 가서 하는 건 저는 그냥 이건 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게 멕시코는 워낙 진짜 강합니다. 월드컵에는. 지난 월드컵 정도가 조별리그 한번 달라가 있고 예. 그 전에는 모든 걸 다 나가면 그냥 다 그냥 16강 이상 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멕시코 2번 만났는데 다 졌어요. 그런데 그거야 뭐 과거 이력이라고 치고 이게 우리가 이번에 싸워야 될 곳이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과달라하라. 곳인데 거기가 한 조금 반올림 하면 한 1600m 예. 정도 된다고 해요. 설악산이 한 1700m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청봉 위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우린 그것 때문에 고지대 훈련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도 축구 대회 출장 갔을 때 고지대를 갔던 남아공 월드컵, 그다음에 20세 이하 월드컵 콜롬비아 할 때 엄청난 고지대를 갔었는데 이 고지대에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가겠지만 거기서 나고 자란 선수들만큼은 그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고지대에 뛰었던 친구에게 조추첨 끝나자마자 연락을 해봐서 선수에게 어떠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후반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두 번째, 볼이 떨어지는 위치가 원래대로면 이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낙구 지점을 못 찾겠대요. 그것도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순간순간에 뭔가 결정지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일단 멕시코와 한조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실 세계국 공동개체니까 만약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하면 저는 좀 낫다고 봐요. 근데 멕시코 걸린 거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별명이 박펠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별리그 탈락한다고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팬들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러면. 네가 탈락한다고 했으니까 되겠다. 이제는 거의 밈처럼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뭐 그런 뭐 당연히 예상해서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이제 해설위원회 전 본령은 예측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를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사람은 거의 점쟁이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예. 해봐야 합니다라는 걸 싫어해서 예전부터 그렇죠. 그냥 예. 바로 질렀어요. 예. 이기면 이긴다, 지면 진다. 그것도 있겠고 본질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거죠. 전망하기에는 깜냥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펠렛이랑 비유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제가 이제 약간 별명 부자인데 예. 뭐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죠. 어떤 별명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는 건데. 예. 오늘 이제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축구 팬들에게 예. 그래도 우리 축구에 대해서 좀 이런 기대는 좀 가져주시고 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함께 고쳐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축구를 이제 앞에서 같이 좀 이렇게 해설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축구 팬들에게 어떤 마음 자세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바라시는 바가 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사실 근데 뭐 팬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회로 놓고 보면 소비자 혹은 뭐 우리가 정치 사회 영역으로 보면 유권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지금 워낙 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신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 팬들에게 축구라고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예. 지금은 워낙 팬심이 강하고 축구를 애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티는 건데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까지 등을 돌리시면 어떻게 될까? 축구협회도 계속 괜찮아져 그러다가 최근에 A매치 때 상암에 2만 명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약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육단체장은 2번만 연임하게 돼 있고 3번째부터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4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을 특별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된 건데 특히나 4선은 굉장히 어렵게 됐죠. 전 국민 80% 가까이 반대를 했는데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90%가 지지해서 당선되는 이 괴리를 통해서 됐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건 시스템을 바꾸는 거건 하는 척이라도 좀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저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예. 막 새로운 사람들 기용도 해보고 막 시스템도 바꿔보고. 그럼 왜 안 하지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처음엔 놀랬다.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눈치 볼 일이 없거든. 잘 보여야 될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겐 표가 없으니까. 우리에겐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너네들이 아무리 해도 난 마음 먹으면 오선할 수 있어. 난 마음 먹으면 종신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 이런 마음이겠죠. 또 다음을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의 이 일단 리더, 회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제도를. 그래서 얼마 됐나요? 몇 주 전에 국무회의에 문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체육단체장은 2번까지만 한다. 그리고 간선제 안 하고 직선제 한다. 직선제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직선제 도입한다. 예. 이거 온라인 직선제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다 있거든요. 그럼요.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신무 단위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좀 판을 바꾸는 작업들 예. 그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의심 초도 없습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이 척박한 토양에서 그렇죠. 프리미어리 득점왕이 나오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장에서도 이런 팬심을 가지고 이 정도 시장을 끌어간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조금만 받쳐주면 조금만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운 훨씬 더 공정한 저는 우리 스포츠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려서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측 하나 해주세요. 내란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가불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만 따가지고 야, 제가 뭐 하라 그랬다 그러고 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 다 잡아가야죠. 다 잡아가야죠. 예. 자,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 지켰는데요. 예,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여러 직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배우, 가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매우 많은데요. 팬덤이라고 지칭되는 강력한 소비 집단, 감상자층, 지지층이 있어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 자체가 지탱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되며 따라서 미디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달해 주는 사람, 비평해 주는 사람,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뒷받침해 주죠. 과거에는 이 전달자와 비평가들의 힘이 매우 강했어서 대중들의 선호나 평가를 좌우하기도 하고 특정 슈퍼스타를 띄우거나 가라앉히는 일종의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팬들 스스로 매니아로서의 자부심, 상당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두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죠. 한편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과잉 권력은 늘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견제와 균형이겠죠. 행위자, 비평가 그리고 팬의 역할은 상당 부분 구별되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응원도 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로 치자면 훌륭한 선수가 제대로 된 실력으로 대접받고 이런 훌륭함을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지원하는 그리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배척해낼 힘을 지닌 팬들이 있고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비평가가 이들 사이를 원활히 중재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부문보다도요, 스포츠가 탁월하게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바로 공정함과 재미와 실력이 정확히 부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력이 아닌 것이 끼어들면 재미도 없고 인정도 안 되는 일이 적어도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의 여지 없이 작동할 수 있죠. 우리가 바라는 멋진 축구 역시 정확히 그런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준이의 논 71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꾸림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은 아침에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